계속 진행할게요. 자, 이제 텍스처 샘플링입니다. 지금은 그냥 최소를 하프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텍스처 샘플링에 대한 것들은 뭐 지금 이제 예전에 CG 때는 주로 이제 이 텍스트 2D만 사용을 했었는데 HLSL에서는 지금 이제 이 조금 다른 문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텍스처 샘플링이 뭐냐고 하면은 메모리에 올려진 텍스처를 해당 픽셀에 매핑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히는 이제 텍스처 필터링된 텍스처 정보값을 해당 픽셀에 그 매핑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퍼티에 우선 사용할 텍스처를 정의를 합니다. 보통 유니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언더바 메인 텍스트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표현하는 값은 메인 텍스처, 이 프로퍼티 타입은 2D, 그리고 기본 값은 화이트라는 이 문법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 프로퍼티 창에 먼저 선언을 해볼게요. 자, 앞에 보여진 게 있는데 이거 그냥 그대로 그냥 같이 쓰면서 할게요. 주석이 걸려. 자, 메인 텍스트라고 되어 있고요. 뭐 메인 텍스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좀 그러니까 그냥 RGB라고 할게요. RGB 갈로 A 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인스펙터 창에 텍스처 입력받는 요 창이 하나 나옵니다. 자, 이걸 셀렉트 눌러서 마음껏 집어넣어도 지금은 변화가 없죠. 왜? 그냥 프로퍼티에 선언만 했고 그리고 이 쉐이더에서 계산을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그리고 인스펙터 창에서 RGBA 이제 처음에 아까 1시간 전에 이야기했던 제 말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프로퍼티 창 쓰고 넣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쉐이더 작성할 때 그냥 필요에 따라서 집어넣기도 빼기도 합니다. 그거 이외에 제가 뭐 미드텀에서 강의할 거는 예를 들면은 여기에 몇 가지 뭐 또 문법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스페이스 갖고 뭐 띄워 넣는다던가 뭐 굵게 쓴다던가 여러 가지 좀 꾸미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건 뭐 차차 하셔도 되고요. 자, 우선은 이제 텍스처 샘플링을 위해서 이 2D 텍스처를 입력받는 창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네. 실제로 해솔님 자꾸 그거 자, 픽스드가 2의 8승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11비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음수 1비트 사용하고 소수점 두 자리 글을 2비트 사용하고 색을 8비트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쓰는 이 모니터의 RGB는 24비트 즉 2의 8승을 사용하기 때문에 픽스드 3만 되더라도 이 모니터에 표현하는 색깔 표현에는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 그 레거시 쉐이더 때도 RGB 컬러 값은 픽스드로 연산해도 그건 충분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레인지 값에 대한 것들을 픽스드로 처리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그 레거시에서도 가능하면 이제 그냥 픽스 쓰지 말고 하프를 쓰라 그러고 일부 이제 AP에서는 그런 자동으로 이제 쉐이더 컴파일 되거나 이제 그 AP에서 읽어 드릴 때 이걸 이제 자동으로 바꿔줬었는데 특정 AP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자꾸 생기긴 했었거든요. 이제 실제 작업한 거랑 실제 빌드했을 때 결과물이 달라지거나 정밀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최소 하프를 쓰라고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근데 베이직 텀에서 설명할 내용이 아닌데 자꾸들 물어보니까 내가 이걸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냥 이거는 제가 짜투리로 설명드린 거고 이거는 추후에 이제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들 너무 근데 진짜 예. 컬러는 안 바뀌어요. 픽스드만 가지고는 RGB 컬러 표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아까 여기서 보여주는 인텐시티 값 이런 것들을 레인지 값을 만약에 10을 준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픽스드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2.53에서 2.53까지 밖에 안 돼요. 그 값을 근데 넘어가게 되는 걸 넣었을 때는 그 픽스를 쓰게 되고 지금은 이런 뭐라 해야 될까 값의 정밀도로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던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 AP는 상당히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하프를 써야 되냐 플로트를 써야 되는 거냐는 지금은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그냥 쓰고 싶은 거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프는 16비트 즉 2의 16승의 값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플로트 값은 2의 32승 하지만 부동 소수점 계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소수점 값이 커지게 되면은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거는 뭐 나무위키 같은데 부동 소수점의 실제 처리에 대한 것들을 좀 찾아보면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조금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성은님,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레인지 값
그다음에 int 같이 특정 값을 받아야 되는 건 그냥 플로트 쓰시고요. 컬러에 대한 것들을 하프로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 HDR 즉 그 광색역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까지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 플로트 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쉐이더에서도 이 2D 샘플링에 대한 것도 이런 그 HDR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샘플러 여기 내부에서 이제 샘플러 선언을 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 HDR 선언해 갖고 따로 큰 값을 받아주는 게 따로 또 있어요. 선언할 수 있는 게. 네. 자, 오늘 하는 얘기들이 이런 뭐 그냥 좀 뭐랄까 사이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뭐 참고 삼아 들으시고,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쉐이더를 처음 만져보거나 이게 무슨 소리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뭐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 저런 게 있구나 정도만 그냥 머릿속 어딘가에만 요만큼만 남겨두시면은 나중에 정말 그걸 내가 사용하거나 공부해야 될 때 아 그때 그런 거 들었던 것 같아 라고 요 정도만 남기시면은 남는 겁니다. 자, 계속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샘플링에 대한 것들을 먼저 얘기 드리는데 잠깐만, 커플 텍스처가 있고 세퍼레이트 텍스처 샘플링이 있어요. 그래서 텍스처 샘플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샘플링과 이런 그 텍스처 로딩을 같이 하거나 이제 텍스처 샘플링을 분리해서 하는 걸 안 하는데, 첫 번째는 우선은 같이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이제 프로퍼티 상에서 선언을 해주고요. 쉐이더 내부에서 텍스처 샘플링을 선언해 준다고 해서 샘플러 2D 메인 텍스트 요걸 사용을 합니다. 이전 레거시 때는 여기 아래에 있는 메인 텍스트 언더바 st 스케일 앤드 이게 오프셋인가? 뭐였지? 타일과 오프셋. 타일과 오프셋에 대한 것들인데 요거를 이제 그 프래그먼트 쉐이더 때는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그 이제 URP에서는 기본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선언을 했죠. 메인 텍스처를 밑에 이제 이 변수 타입 변수를 이제 쉐이더 안에서 지정한 거 아래에다가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줍니다. 자, 근데 주석은 안 달려오는구나. 자, 요거까지 이제 불러왔고요. 이제 우리 버텍스 버퍼에서 포지션 값을 읽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텍스처를 메쉬에다가 매핑하려고 하면 UV 정보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UV 정보값을 읽어와야 돼요. 그래서 자, 플로트 UV는 두 개니까요. UV 2번 채널에 해서 여기 세미콜론 치고 텍스트 코드 맞죠? 여기에 0번을 이렇게 해서 읽어옵니다. 자, 이제 읽어왔죠? 이걸 이제 버텍스 버퍼에서 읽어왔으니까 이제 보관기를 통해서 픽셀 쉐이더로 보내야 되겠죠? 요걸 똑같이 그냥 이렇게 써서 보내요. 자, 이제 포지션 값은 이제 그 버텍스 쉐이더에서 계산을 했는데 픽셀 쉐이더에서도 한번 이제 이걸 읽어봐야 되겠죠. 우선은 조금 더 제가 풀어서 설명할게요. 자, 이제 UV를 통해서는 이제 넘긴다고 했었죠. 이퀄하고 자, 이제 버텍스 버퍼에서 읽어온 거 V를 붙여서 가져온다 그랬죠. V를 붙인 다음에 UV.xy 붙여가지고 세미콜론 치면 읽어오겠죠. 자, 이제 넘겼고요. 자, 넘겼으니까 뭐 이렇게 그냥 자, 좀 다르게 가는데 여기다가 이제 UV의 좌표값을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자, 밑에 보면은 자, 이제 보관기에서 읽어온 것들을 읽어온 다음에 자, 스케일은 곱해주는 거예요. 곱하면 늘어나겠죠. 그리고 플러스는 이제 이거를 앞으로 UV를 보내는 거니까 오프셋이겠죠. 그래서 여기 스케일 값은 곱해주고 오프셋 값은 더해주게 됩니다. 버텍스 스트럭처에 포그 관련 설정도 넣고 뭐 하길래 반드시 필요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포그 안 쓰면 필요 없죠. 어떤 경우는 또 포그에 영향을 안 받는 쉐이더를 작성한다 그러면 그걸 보관기에 안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 가장 지금 제가 다루는 건 가장 심플한 걸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 두 장을 또 곱해 올게요. 아이고 잠깐만, 점프됐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자, 이제 픽셀 쉐이더에서 이걸 이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플로트 2 이제 읽어온 이제 UV 정보 값을 픽셀 쉐이더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메인 텍스트 이제 값을 통해서 텍스처의 스케일 값 그리고 오프셋 값을 여기서 지정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컬러 값은 이제 text2d라는 이제 그 텍스처 샘플링을 위한 이 명령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선언한 텍스처 변수명과 UV 값을 입력해주고 여기 뒤에다가 틴트 컬러와 인텐시티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리턴해서 컬러를 하게 되겠죠. 자, 이 상태로 저장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내가 집어넣은 텍스처 값이 출력이 됩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 타일과 자, 이게 뭐 5배 하면은 이제 이렇게 타일링이 반복되고 오프셋 이동을 0.2, 뭐 0.3 이렇게 하면 이제 텍스처 이동이 되겠죠. 이걸 UV 정보값을 하는 거예요. 네, 문법이고 그냥 저거 다른 거 붙여도 여기 뒤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다른 거 쓰셔도 될 거예요. 이게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뒤에 결국은 이 곱하고 더하는 거라서요. 만약에 이거를 자, 안 해주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아무리 바꿔도 변화가 없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거에 대한 것들을 뒤에 제가 이제 다루게 있는데 자, 요걸 이제 픽셀 쉐이더 해도 되고 지금은 이제 픽셀 쉐이더에서 했는데 이걸 버텍스 쉐이더에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다시피 위 방법은 다이렉트X 9 스타일의 쉐이더를 사용할 때 기본 구문이며 구형 API 즉 오픈GLES에서는 이 옵션만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오픈GLES 2.0까지가 아마 이걸 아마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 2D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 인스펙터에서 여기 타일링과 오프셋이 텍스처 2D라는 걸 사용해서 인스펙터 창에 텍스처 입력값을 넣었을 때 여기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거 말고 다른 것들 여기 이제 그 샘플 스테이트 샘플러 요거까지는 적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샘플러 텍스처 2D를 사용하게 되면은 인스펙터의 타일과 오프셋이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이 세퍼레이트 텍스처의 샘플링 사용을 하게 될 때 이 샘플러 스테이트 샘플러 요걸 사용해서 쓰는 걸 주로 권장을 하게 되고요. 텍스트 2D를 사용하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어떤 걸 사용하시든지 그건 사용하기 나름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즉 이 세퍼레이트 즉 텍스처와 샘플링을 분리해서 샘플러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이게 나중에 보관기가 많이 필요할 때 그때 훨씬 더 이제 좀 간단하게 약간 간략하게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한다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할 때는 이 구형 플랫폼에서는 동작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아까 말을 제가 조금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그래서 구형 그래픽스 API 특히 오픈GLES 2.0에서는 텍스트2D를 쓰시고요. 예전에 사용하실 때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면은 오픈GLES 2.0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일단은 지금 그러면 텍스처 샘플링 하는 것까지는 다들 이제 하셨죠? 자, 또 숙제 검사 초롱님과 유라님 아, 했어요? 근데 텍스처 어떻게 넣었어요? 그냥 셀렉트 누르면은 내부에 그냥 들어있는 거 아무거나 집어넣으시면 돼요. 아하. 아하, 안 되네. 한 번에 그냥 안 가네. 자, 희상님도 이번엔 검사 하셨어요? 마이크 꺼져 있어요. 아, 텍스처 쪽에 파이널 컬러 값 아직 안 넣었어요. 그 코드 넣어야 됩니다. 아직 안 넣었습니다. 네. 자, 초롱님. 천천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수련님은요? 저는 복붙을 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꼭 반복해서 해보시고요. 메인 텍스트 슬래시 st의 정의는 어느 부분에서 진행되는 건가요? 라고 하는데 프로퍼티 상에선 그 선언하지 않았어요. 그냥 뒤에서 그냥 여기에다 이름 붙인 겁니다. 꼭 이거를 이 이름대로 안 해도 돼요.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그냥 st라고만 할게요. 이걸 st라고 하게 되고 이래도 될까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인스펙터에서 동작을 할지 모르겠어요. 안 되네. 안 된다. 요거는 그냥 이름 맞춰 주셔야 돼요. 자, 누가 나갔다. 누군가 데니스님 나가셨구만. 예, 문법이에요.
네. 저도 이게 상관없지 않나 했는데 안 되네요. 이게 왜냐면은 지금 그 내부에서 이걸 사용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코드에서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걸 다른 이름 써가지고 다른 변수명 써가지고 작동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유니티 이 내부에서 이 텍스트 2D를 사용을 했을 때 샘플링에 대한 것들은 이걸 맞춰줘야만 여기 이 인스펙터에서 이게 작동을 합니다. 이건 아마 유니티에서 강제하는 문법인가 HLSL 문법인지 모르겠어요. 스트럭처 버텍스 앞에서 인스트럭트 선언하고 그 다음에 밑에 또다시 변수 선언하는군요. 왜 요 위치에 선언하는지, 그리고 저는 코딩처럼 접근하는데 코딩처럼 접근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스트럭처 버텍스 아웃풋에서 선언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변수 선언하는 게 있나요?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텍스트 메뉴가 잘 되지 않나? 아, 요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부가해서 드릴게요. 일단은 앞에 그 퍼슨 헬로님 거는 조금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사용되는 요런 이제 텍스트 2D라든지 이런 이제 그 쉐이더 계산에 사용되는 그런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HLSL 문법에서 있는 그 함수고요. 텍스트 2D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앞쪽에 그 프로퍼티 창에서 읽어오는 그 텍스처 그러니까 텍스처 해당 픽셀의 정보값을 그대로 UV에 매핑할 때 사용하는 거고, 뒤는 그 어떻게 매핑할 건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UV를 사용해서 했고요. 여기를 만약에 뭐 월드 포지션 값을 가져다가 XY 값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여기에다 집어 넣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일단 요거까지 픽셀 처리에 대해서 UV 하는 것까지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뒤에 가면은 이제 다음 주 할 거 조금 설명드리면은 뒤에 하면은 알파 테스트와 이제 알파 블렌드를 설명을 드릴 거고, 로컬과 월드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문서 뭐 쭉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여기에 예를 들면은 월드 공간에 대한 하나의 예로서 제가 설명드린 게 있어요. 잠깐만요. 버텍스 쉐이더 쪽에 있나? 여기 있다. 여기에 제가 예제가 있는데, 지금 로컬 공간에서 버텍스 쉐이더를 변환을 했을 때 이걸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로컬 공간에서의 여기 음수고, 여기는 양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이걸 월드 공간으로 변환하게 되면은 월드 공간에서 저기 가운데가 00이니까 그걸 바뀌는 거거든요. 저걸 그러면은 자 포지션 값을 하나 제가 만들어서 가져와 볼게요. 지금 자 5점 월드 포지션 이꼴, 자 하면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제가 넘겨 볼게요. 자 요거는 보관기가 필요 없죠. 플로트 3에 포지션 월드에 뭐 컬러로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컬러가 아니지, 뭘로 넘기지? 컬러로 넘겨도 될라나? 일단 해보자. 정밀도가 떨어질 것 같은데, 다음에 y.ws xy 이렇게 되면은 이게 월드 공간으로 지금 매핑이 되는 거거든요. xy가 아니고 xz구나. 자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은 트라이플래너, 플래너 매핑이라 그러죠. 월드 공간 기준으로 매핑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는 바뀌어도 텍스처는 그냥 월드 공간 기준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너무 크게 들어오니까 얘를 조금 줄이자. 얘를 곱하기 0.5 정도 이렇게 줄이면 월드 공간 기준으로 이렇게 매핑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아니에요. 메인 텍스트는 그냥 유니티에서 저장해 놓은 게 아니고 그냥 이름 붙이면 됩니다. 네, 대마왕님도 오셨고요. 아니 기초 레벨에 왜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오셔가지고 프로그래밍 사이드에서 토론회도 벌어지고 이런 게 있나요? 자 그래서 오늘 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 텍처 샘플링에 대한 것까지들만 진행을 했고요. 첫날인데 뭐 진도가 조금 빠를 수도 있었고 앞쪽에 이론 설명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한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첫날인데 좀 그 하시는 분들 흥미도 좀 제가 끌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조금 더 재미나게 한번 좀 흥미를 가지려고 제가 좀 빨리 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주도 똑같이 수요일 날 저녁 8시부터 이제 다 이제 좀 오늘 하셨으니까 이제는 두 번째 수업부터는 좀 이제 따라 하실 수 있게 준비 좀 하셔가지고 좀 더 편하게 따라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진행하면서 조금 부족했던 것들은 좀 더 좀 준비를 해서 다음 주는 좀 더 재미난 것들 만들어 보고 또 따라해 보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